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골에 사는 약초꾼 강희도는 언제나 새벽 일찍 산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약초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지요. 약초를 캐고 또 캐서 장터에 내다 팔면 그날 끼니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은 없어도 넉넉하지 못한 삶이었지요. 이도는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도는 어김없이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을 나선 그는 익숙한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있는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이도는 평소 다니던 길을 벗어나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귀한 약초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한참을 오르던 이도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던 그의 눈에 비탈 아래 무언가가 보였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저기 사람이 쓰러져 계신다. 이도는 급히 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노인은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기력이 쇠한 상태였지요. 가까이 다가간 이도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르신,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탁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깊이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지요. 노인은 이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디인가? 산길입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몸은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답을 하는 대신 다시 눈을 감으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도는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이 멀지 않으니 그곳에서 좀 쉬셔야겠습니다. 이도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이었지요. 긴 세월을 살아온 흔적이 몸 곳곳에 새겨져 있는 노인이었지만 묘하게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도는 노인을 업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초가집에 도착한 이도는 노인을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부뚜막에 불을 지펴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약초를 다루는 이도는 산삼 조각을 조금 넣어 기력을 돋우는 죽을 끓일 줄 알았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이도는 노인의 손발을 주물러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한참 뒤 죽이 다 끓자 이도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잡수시지요. 따뜻한 죽 한 그릇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도가 떠먹여주는 죽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받아 먹으며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한 그릇을 다 비운 노인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에 목숨을 건졌구먼.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산속에 혼자 계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지요. 이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다네. 멀리서 이곳까지 오는 길에 산길이 험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 그러셨군요. 산길은 낯선 이에게는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다행히 제가 발견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이도는 노인이 더 묻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도는 그저 노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십시오. 제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도는 밖으로 나가 땔감을 패고 물을 깃는 등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노인의 기력이 제법 회복되었지요. 노인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도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성실한 젊은이로구나.
낯선 노인을 이렇게까지 돌봐주다니. 노인은 이도를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서려 있었지요. 저녁 무렵이 되자 이도는 다시 죽을 끓여 노인께 대접했습니다. 노인은 죽을 받아 먹으며 이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혼자 사는가? 예, 어르신. 부모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약초를 캐고 밭을 가꾸고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되는 것이지요. 노인은 이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으로 깊은 생각을 가진 청년이었지요. 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군. 자네는 참으로 귀한 마음을 가졌구먼.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도는 노인을 위해 자신의 방을 내주고 자신은 부엌 한쪽에 자리를 폈습니다. 노인은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지요. 이 젊은이는 누구일까? 낯선 노인을 이토록 정성껏 돌봐주다니. 조건도 묻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노인의 눈빛에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듯 또 무언가를 확인하듯 하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곧 그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야. 이 청년은 진심으로 날 도운 것이다. 순수한 선의로.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는 다시 죽을 끓여 노인께 대접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네 덕에 기운을 많이 차렸네. 이제 길을 떠나야겠구먼.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더 쉬셨다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맙지만 괜찮네. 나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서 말이야. 이도는 노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집신을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주머니에 마른 떡을 넣어드렸지요. 길 가시면서 허기지실 때 드십시오. 그리고 조심히 가십시오, 어르신. 노인은 이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지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강희도라고 합니다, 어르신. 강희도, 좋은 이름이로군. 이도, 자네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는 법이라네. 이도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묵직함이 가슴에 전해졌지요. 노인은 이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게야. 그렇게 말하고는 노인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도는 노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노인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날 밤 이도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노인은 범상치 않은 분이었지요. 짐도 없이 산길을 헤매다 쓰러진 노인. 하지만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이는 결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누구실까? 왜 이 깊은 산속까지 오셨을까? 이도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뭐 알아서 무엇하랴. 그저 어르신을 도운 것으로 족하지. 이도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이도는 꿈을 꾸었습니다. 노인이 나타나 말하는 꿈이었지요.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야. 한 사람을 도운 선의가 언젠가는 커다란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지. 꿈속의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이도는 잠에서 깼지만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새벽녘 이도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채 캐지 못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지요. 하지만 이도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도운 것이 정말로 무언가 인연이 될까? 이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산에서 만난 노인과의 짧은 만남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이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이도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노인을 발견했던 그곳이었지요. 이도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이곳에서 어르신을 만났구나. 참으로 이상한 인연이로다. 이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가 도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산 아래 마을에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지요. 하지만 산 위에서는 이도가 묵묵히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이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내다 팔고 소박하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이도의 마음 한편에는 그날 만난 노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도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지요. 마치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이도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지요.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살 수 있으니. 이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평범했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산속에서는 여전히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산속에서 한 젊은이의 선의가 만들어낸 작은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인연의 실이었습니다. 노인 오태백, 그는 산을 내려가며 계속해서 이도를 떠올렸습니다. 순수한 선의로 자신을 도운 그 젊은이의 모습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지요. 오태백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이도라 했던가. 참으로 귀한 사람을 만났구나. 오태백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깃들어 있었지요. 마치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오태백을 마을 어귀까지 바래다 준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이도는 여느 때처럼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해질 무렵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산길을 내려오던 이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귀한 약초를 제법 많이 캤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를 무렵 이도는 우물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처녀가 우물 곁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는 급히 달려갔지요. 낭자, 정신 차리십시오. 처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기력이 쇠한 듯 보였습니다. 이도가 처녀를 일으켜 세우자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나이는 2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고운 얼굴에서는 양반댁 교수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까? 처녀는 이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지요. 이도는 처녀를 우물가 돌에 앉혔습니다. 잠시 여기 앉아 계십시오. 물을 떠드리겠습니다. 이도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처녀에게 건넸습니다.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지요. 한참을 마시고 나서야 처녀의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정했습니다. 이도는 처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옷은 남루했지만 깨끗이 손질한 흔적이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 집은 어디십니까?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이 마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도는 처녀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가 규수였다가 집안이 망하여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지요. 이도의 마음이 안타까워졌습니다. 성함은 무엇입니까? 송다연이라 합니다. 혹시 끼니는 드셨습니까?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도는 주머니에서 아침에 싸온 떡을 꺼냈지요. 변변치 않지만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다연은 떡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낯선 이의 작은 온정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다연은 천천히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는 처녀가 떡을 먹는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처녀를 그냥 둘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자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며칠이라도 머물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낭자 마을 이장 댁에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며칠이라도 머물 곳을 구해드려야겠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폐라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무슨 폐가 되겠습니까? 이도는 다연을 이장댁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난색을 표했지요. 강 총각, 마음은 고마우나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지 못하네. 함부로 들릴 수는 없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낯선 여인을 경계하는 눈빛들이었지요. 신분이 불분명한 이를 집에 들이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도는 다연을 데리고 마을을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다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디서든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처녀를 밤에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이도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제 집에 오십시오. 예, 변변치 않은 곳이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다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는 다연을 자신의 초가로 데려왔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이도는 다연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부엌에 자리를 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죽을 끓여드리겠습니다. 다연은 이도의 배려에 감사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잘 수 있게 되었지요. 다연은 방바닥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이의 온정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한편 이도는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녀를 집에 들인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걱정이었지요. 하지만 이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를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도는 일찍 일어나 죽을 끓였습니다. 다연도 일어나 이도를 도왔지요. 비록 양반댁 규수였지만 집안이 몰락한 뒤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했던 다연이었습니다. 낭자, 앞으로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이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 머물러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연은 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박하고 착한 얼굴이었지요. 낯선 자신을 이토록 도와주는 이도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폐만 끼치는 것 같습니다. 폐가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법입니다. 저 멀리 산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태백이었지요. 그는 이도에게 보답할 방법을 생각하며 이 마을을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도가 여인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오태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젊은이는 참으로 귀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낯선 노인을 돕더니 이번에는 처녀를 돕는구나. 오태백은 이도의 고든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반드시 이 젊은이에게 보답하리라고. 마을 사람들은 이도가 여인을 집에 들인 것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도는 개의치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다연은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도를 위해 집안일을 도왔지요.
비록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성실함은 분명했습니다. 이도는 다연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도 언젠가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랐지요. 그리고 자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작은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었지요.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송다연이 강희도의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골 마을은 평소와 다른 소란으로 들썩였지요. 마을 어귀에 큰 상단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여보게들, 저기 좀 보게. 저게 다 무슨 짐들인가. 허허, 저렇게 큰 상단은 처음 보는구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상단의 규모가 상당했지요. 말과 수레가 줄지어 들어오고 상인들이 분주하게 짐을 풀었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강희도도 약초를 팔러 장터로 나왔습니다. 송다연도 함께 나왔지요. 다연은 이도를 도와 약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상단이 이 작은 마을에 오다니 신기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연유로 이곳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터에는 온갖 물건들이 펼쳐졌습니다. 비단, 인삼, 약재, 그릇 등 평소에는 보기 힘든 귀한 물건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이도는 약초를 펼쳐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상단의 한 사내가 이도의 자리로 다가왔지요. 배가 불룩 나온 중년 사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내는 이도의 약초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하찮은 약초를 팔겠다고 여기 앉아 있는가? 쯧쯧. 이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정성껏 캔 약초입니다. 정성이고 뭐고 이런 건 우리 상단에서 다루는 약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들이지. 사내는 이도를 무시하듯 말하고는 지나갔습니다. 이도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옆에 있던 다연의 얼굴에는 분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찌 그리 무례할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낭자. 저런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이도는 다연을 진정시키며 다시 약초를 정돈했습니다. 그때 상단의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창욱 나리께서 또 저러시는구나. 원래 성미가 급하신 분이시지. 하지만 상단에서 장부를 맡은 중요한 분이시니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이도는 그제야 그 사내의 이름이 민창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단에서 장부를 관리하는 실무자인 듯 했지요. 하지만 그의 거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점점 더 붐볐습니다. 이도의 약초도 몇 사람에게 팔렸지요.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이도는 만족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민창욱이 다시 장터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모두 최고급입니다. 한양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민창욱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상단의 물건들을 자랑하며 돌아다녔지요. 그러다 다시 이도의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아직도 여기 앉아 있는가? 그 약초가 팔리기나 하겠는가? 이도는 이번에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이에게는 귀한 약초입니다. 민창욱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다연은 참지 못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버릇이 없습니다. 낭자,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일이나 잘하면 됩니다. 이도의 고든 성품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민창욱을 불쌍히 여겼지요. 저렇게 교만하면 언젠가는 큰 화를 입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상단 사람들은 마을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민창욱도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그는 상단의 장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며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도와 다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연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이도는 오늘 판 약초 값을 세었지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이도는 감사했습니다. 낭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다연은 이도의 배려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낭자라 부르며 존중해주는 이도의 마음씨가 고마웠지요.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상단이 머무는 주막에서는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지요. 민창욱은 방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 너머 어딘가에서는 오태백이 이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도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요. 저 젊은이는 참으로 변함이 없구나. 무례한 이를 만나도 화를 내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는구나. 오태백은 이도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지요. 곧 이도에게 큰 기회를 줄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상단은 며칠 더 이곳에 머물 예정이었지요. 이도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약초를 팔아야 했습니다. 다연도 이도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도를 도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 거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이도의 말에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지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상단의 등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지요. 곧 이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민창욱이 있었습니다. 장터는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상인들의 외치는 소리,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지요. 이도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약초를 정돈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히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상단이 마을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요. 주막에서는 상단 사람들이 모두 잠든 듯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주막에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돈꾸러미가 사라졌습니다. 상단의 한 사람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에서 깬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지요. 민창욱도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돈꾸러미가 사라졌다니. 어젯밤 장부와 함께 방에 두었던 돈꾸러미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민창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돈은 상단의 중요한 자금이었지요. 만약 잃어버린다면 큰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당장 찾아라. 모두 방과 짐을 뒤져보라. 상단 사람들이 부랴부랴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돈꾸러미는 보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소란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민창욱은 안절부절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판이었지요. 그는 급히 무언가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 민창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마을 사람 중에 도둑이 있는 게야. 당장 마을을 뒤져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까 두려워하는 빛이 역력했지요. 민창욱은 이리저리 둘러보며 누군가에게 혐의를 씌울 궁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태백이었지요. 그는 주막의 소란을 듣고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태백은 주막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민창욱이 오태백을 보더니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장은 누구시오? 이 일에 상관없으니 물러가시오. 하지만 상단의 다른 사람들은 오태백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민창욱도 그제야 오태백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챘지요. 상단 사람들이 극진히 모시는 것을 보니 높은 어른임이 분명했습니다. 오태백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르신, 돈꾸러미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분명합니다. 오태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급히 판단하지 말게.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네. 그때 강희도가 나타났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것이지요. 송다연도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오태백은 이도를 보자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자네 강 총각 아닌가? 이도도 오태백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자네를 보러 왔다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란인가? 이도는 상황을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태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네는 이 마을과 산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 혹시 밤에 이상한 일을 본 적이 있는가? 이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제가 직접 본 것은 없지만 어제 저녁 늦게 산길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상단의 짐꾼 중 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급히 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오태백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상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짐꾼들은 모두 여기 있는가? 상단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김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태백이 이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그 짐꾼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 있겠는가? 산길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도는 오태백과 상단 사람들을 이끌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다연도 함께 따라갔지요. 한참을 오르자 길가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기 짐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도가 가리킨 곳에는 보따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지요. 바로 실종된 짐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까? 오태백이 급히 짐꾼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요. 짐꾼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며 신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짐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민창욱 어르신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급한 심부름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오태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짐꾼의 보따리를 확인하자 그 안에 사라진 돈꾸러미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을 보게 돈꾸러미가 여기 있네. 상단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오태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구먼. 누군가 짐꾼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 분명하네. 이도는 짐꾼을 부축하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다연은 짐꾼의 상처를 살피며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이 약초를 바르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낭자. 마을로 돌아온 일행은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창욱은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오태백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민창욱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태백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지요. 강희도의 도움으로 실종된 짐꾼이 발견되고 돈꾸러미도 되찾았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오태백은 모든 상단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일의 진상을 밝혀야겠네. 짐꾼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분명 민창욱 어르신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급히 심부름을 시킨다 하셨지요. 민창욱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태백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곧 드러나는 법이네. 장부를 가져오게. 상단 사람이 민창욱의 방에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오태백은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 보게. 장부에 이상한 점이 있구먼. 무엇이 이상합니까? 어르신, 숫자가 맞지 않네. 들어온 물건의 수와 팔린 물건의 수가 다르네. 상단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태백은 계속해서 장부를 넘기며 확인했지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구먼. 누군가 장부를 조작한 것이 분명하네. 민창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식은땀이 흘렀지요. 장부는 제가 관리했지만 제가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오태백은 민창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곧 나올 게야. 자네가 어디에 재산을 숨겼는지 찾으면 되겠지. 그때 송다연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녀는 짐꾼을 치료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어르신, 제가 짐꾼에게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낭자. 짐꾼이 정신을 잃기 전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민창욱의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민창욱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오. 이 계집애가 저 짐꾼과 짜고 저를 모함하는 것이오. 다연은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짐꾼이 한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오태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의 말이 옳네. 더구나 짐꾼을 치료한 것도 낭자가 아닌가. 낭자가 거짓말할 까닭이 없지. 상단 사람들이 민창욱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창욱은 점점 궁지에 몰렸지요. 오태백은 상단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민창욱의 짐을 모두 뒤져보게. 숨긴 것이 있을 게야. 상단 사람들이 민창욱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무언가를 들고 나왔지요. 어르신, 이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은자 주머니였습니다. 민창욱이 몰래 빼돌린 돈이었지요. 게다가 장부를 조작한 흔적이 담긴 낡은 장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민창욱? 오태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창욱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지요. 그는 무릎을 꿇으며 애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 제가 일시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일시적이라니. 이 장부를 보니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조작해온 것이 분명하구먼. 민창욱의 악행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장부를 조작하여 상단의 재산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짐꾼에게 누명을 씌워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던 것이지요. 상단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민창욱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배신을 당한 것이었지요. 오태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창욱, 자네는 상단을 배신했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민창욱은 땅에 엎드려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태백은 상단 사람들에게 명했지요. 이자를 관아에 넘기게.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해야 하네. 상단 사람들이 민창욱을 끌고 갔습니다. 민창욱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지요. 사건이 해결되자 오태백은 강희도와 송다연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네. 어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구먼. 이도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법이지. 자네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야. 오태백은 다연에게도 말했습니다. 낭자도 고맙네. 짐꾼을 치료하고 중요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는가. 다연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오태백은 두 사람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있었지요. 이 두 사람에게 큰 기회를 주기로 말입니다. 자네들 앞으로 우리 상단에서 일할 생각이 없는가? 이도와 다연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상단에서 일을 한다고요? 그렇네. 자네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낭자는 약초에 대한 지식이 있고 사람을 돌볼 줄 아네. 우리 상단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지. 이도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산골에서 살았던 그에게 상단 일은 낯선 것이었지요. 어르신,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네. 내가 보증하지. 오태백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는 다연을 바라보았지요. 다연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태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네. 이제부터 자네들은 우리 상단의 일원이네. 상단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민창욱의 악행을 밝혀낸 두 사람을 모두 환영했지요. 그날 밤 이도와 다연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상단에서 일하게 될 줄이야. 다연도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어르신을 도왔기에 이런 기회가 온 것이지요. 이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함께 도운 것입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산골의 평범한 생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기회가 온 것이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태백은 상단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있네. 상단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태백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태백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나는 이 상단의 주인 가문에서 오랫동안 일을 맡아온 사람이네. 상단주 어르신의 뜻을 받들어 이곳저곳을 다니며 상단의 일을 살피고 있지. 강희도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도왔던 그 노인이 상단의 핵심 인물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어르신께서 그런 분이셨습니까? 오태백은 이도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자네가 나를 도울 때는 내가 누군지 몰랐지. 그것이 더욱 귀한 일이었네. 이도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초가에 그토록 높은 분을 모셨다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네는 최선을 다해 나를 돌봐주었네.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네. 오태백은 상단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희도라는 젊은이를 보십시오. 그는 낯선 노인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신분을 묻지도 않았지요. 상단 사람들이 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송다연 낭자를 보십시오. 공궁한 처지에도 다른 일을 돌볼 줄 아는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다연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태백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되 은인을 시험하지도 않는 법이네. 나는 자네들의 성품을 확인했고 이제 보답할 때가 되었네. 어르신, 보답이라니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네. 자네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네. 오태백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상단의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는 증표였지요. 강희도, 자네는 이제부터 우리 상단에서 물품 관리를 맡게 될 것이네. 민창욱이 하던 일을 자네가 맡는 것이지. 이도는 황송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네. 자네의 성실함과 정직함이면 충분하네. 장부 일은 차차 배워나가면 되지. 오태백은 다연에게도 말했습니다. 송다연 낭자, 낭자는 상단에서 다친 이들을 치료하고 약재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주게. 낭자의 약초 지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네. 다연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태백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 오태백은 상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머물 곳을 마련하라. 상단에 딸린 집을 내어주게. 예, 어르신. 상단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도와 다연은 꿈만 같았지요.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오태백은 이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산에서 쓰러진 나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나는 그대로 죽었을 것이네. 어르신, 하지만 자네는 나를 도왔네. 그 선의가 이제 자네에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지. 이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보답을 받게 되다니 감격스러웠지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 이것은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기에 주는 것이네. 오태백은 상단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상단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창욱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반면 강희도와 송다연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올바른 마음씨를 가졌지요. 오태백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단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이들과 함께 말이지요. 상단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도와 다연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박수였지요. 며칠 후 상단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도와 다연도 함께 떠날 채비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총각, 잘 지내게나.
낭자도 건강하게 잘 살게. 이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연도 공손히 인사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상단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이도와 다연은 수레에 타고 마을을 떠났지요. 뒤돌아보니 산골 마을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군요. 다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도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어르신을 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태백은 수레 안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인연을 만났구나. 이 두 사람은 우리 상단의 큰 보배가 될 것이야. 산골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강희도와 송다연의 이야기를 기억했지요. 선한 마음씨가 어떻게 큰 복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떠나가는 상단 행렬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두 사람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창욱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죄목은 명백했지요. 장부를 조작하여 상단의 재물을 빼돌리고 짐꾼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민창욱을 신문하며 차갑게 물었지요. 내가 상단의 장부를 조작하고 재물을 훔쳤다는데 사실이냐? 민창욱은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원님.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조작된 장부, 숨겨진 은자, 그리고 짐꾼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민창욱의 죄를 입증했지요. 사또는 증거들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거짓말을 하느냐?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민창욱은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한들 무슨 소용이냐.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는지 아느냐. 사또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창욱은 곤장을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그가 훔친 재물은 모두 상단에 돌려졌습니다. 오태백은 관아에서 나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인의 선함을 이용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의 욕심에 걸리는 법이네. 상단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창욱의 몰락은 그 자신이 불러온 것이었지요. 한편 강희도와 송다연은 상단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태백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지요. 깨끗하고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두 사람이 머물 곳이네. 이도는 집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어르신. 당연한 일이네. 우리 상단의 일원이 되었으니 마땅히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지. 다연도 집안을 살피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오태백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네. 강희도, 자네는 물품 관리와 장부를 배워야 하네. 예, 어르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송다연 낭자, 낭자는 상단의 약재를 관리하고 다친 이들을 치료해주게. 낭자의 솜씨를 믿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오태백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 믿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기회도 있을 게야. 이도와 다연은 상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는 장부 관리를 배우며 성실하게 일했지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의 정직함과 꼼꼼함은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다연도 약재를 관리하며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약초 지식은 상단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정성껏 치료했고 모두가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도와 다연은 상단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지요. 오태백은 두 사람의 성장을 흡족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태백은 이도를 불러 말했습니다. 강희도, 자네는 이제 이 일에 익숙해졌네. 자네의 성실함을 보니 참으로 기특하구먼.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었을 뿐 해낸 것은 자네 자신이네. 오태백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상단의 중요한 문서였지요. 이것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이제부터 자네가 이 지역의 물품 거래를 총괄하게 될 것이네. 이 돈은 황송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도 되겠습니까? 자네라면 할 수 있네. 내가 보증하지. 오태백은 다연도 불러 말했습니다. 송다연 낭자, 낭자도 상단의 약방을 맡아주게. 낭자의 실력이면 충분하네. 다연은 공손히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태백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산골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게 참으로 대단한 일이야. 이도는 문득 산에서 쓰러져 있던 오태백을 발견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요.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처음 뵈었던 날을 기억합니다. 나도 기억하네. 그날 자네가 나를 그냥 지나쳤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겠지. 오태백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때를 기다릴 뿐 결코 헛되지 않네. 이도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선의로 행했던 일들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다연도 이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떠돌이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낭자. 우리는 서로를 도운 것입니다. 오태백은 두 사람을 보며 흡족해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지요. 상단은 이도와 다연 덕분에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도의 정직한 관리와 다연의 뛰어난 치료 솜씨로 상단의 명성이 높아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상단과 거래하며 이도와 다연을 칭찬했습니다. 강나리는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야. 송낭자의 약은 정말 효험이 좋더군. 이도와 다연은 겸손하게 일했습니다. 오태백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했지요. 그렇게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보답을 받는 권선징악의 이치가 실현되었습니다. 민창욱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몰락했고 이도와 다연은 선한 마음씨로 새로운 삶을 얻었지요. 저녁 무렵 이도와 다연은 집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하늘의 뜻이었겠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희도는 상단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상단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지요. 송다연도 뛰어난 의술로 많은 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태백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네들,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네. 이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들의 능력이면 이곳에만 머물 이유가 없네. 한양으로 가서 더 큰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양은 그들에게 먼 곳이었지요. 저희가 한양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상단의 본점이 한양에 있네. 그곳에서 자네들의 재능을 펼쳐보게. 오태백의 말에 이도와 다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기회였지만 두렵기도 했지요. 어르신, 저희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자네들이라면 할 수 있네. 내가 자네들을 믿네. 오태백의 격려에 두 사람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으로 가기로 결심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이도는 다연과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낭자, 우리가 정말 한양까지 가게 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산에서 어르신을 처음 뵈었던 날을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만약 그냥 지나쳤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다연의 말에 이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지요. 다음 날 이도와 다연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오태백도 함께했지요. 긴 여정 끝에
그들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로 붐볐고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지요. 참으로 대단한 곳입니다. 이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연도 신기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오태백은 그들을 상단의 본점으로 안내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지요. 이도와 다연은 그 규모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단의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태백이 미리 알려둔 덕분에 모두가 이도와 다연을 환영했지요. 이도는 본점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물품 거래를 총괄하는 일이었지요. 다연은 본점의 약방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워나갔지요. 오태백은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자네들은 참으로 대단하네.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은 몰랐구먼. 시간이 흘러 이도와 다연은 본점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도의 공정한 거래와 다연의 뛰어난 의술은 상단의 명성을 더욱 높였지요. 어느 날 상단주가 직접 이도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바로 강희도로구나. 소문을 많이 들었네. 이도는 황송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상단주 어르신. 과찬이 아니네. 그대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우리 상단의 귀감이 되고 있네. 상단주는 이도에게 더 큰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도는 감격하여 절을 올렸지요. 다연도 상단주를 아련했습니다. 상단주는 그녀에게도 높은 평가를 내렸지요. 그대의 의술이 많은 이들을 살렸다고 들었네. 참으로 고맙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양에서 점점 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상단의 일도 더욱 번창했지요. 오태백은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인연을 만났구나. 저 두 사람은 우리 상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야. 세월이 더 흐르자 이도와 다연의 명성은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도는 공정한 상인으로, 다연은 뛰어난 의녀로 알려졌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먼 길을 왔습니다. 이도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골의 약초꾼과 떠돌이 처녀가 이렇게 되다니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낭자 덕분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지요. 그날 밤 이도는 문득 오태백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한 마음은 때를 기다릴 뿐 결코 헛되지 않지.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도의 작은 선의가 씨앗이 되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난 것이지요. 오태백은 조용한 방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의 할 일은 다 했구나. 저 두 사람은 이제 스스로 훌륭히 해낼 것이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한양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요. 하지만 이도와 다연의 집에서는 여전히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할 일을 준비하며 밤을 지새웠지요. 그들의 성실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산골의 작은 인연은 한양에서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보답을 받는 권선징악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강희도와 송다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태백의 마지막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선한 마음은 때를 기다릴 뿐 결코 헛되지 않지.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선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강희도와 송다연 그리고 오태백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을 맺었습니다.